안녕하세요, 원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네. 아, 그, 잠시만요. 어, 저기 이번 주 영상 기대수 스터디 영상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그, 우리말로는 이제 내부와 페포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내부는 인테리어고, 이제 페포는 클로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인테리어하고 클로저 이런 용어를 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그, 어, 그 인테리어와 클로저 각각의 정의를 이제 하고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데 위상 공간 X와 그리고 X의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그 A의 인테리어라는 걸 정의해야 하는데 그 표기는 이와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 정의는 A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A의 서브셋 중에 오픈셋인 것들을 모두 합집합한 거를 A의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A의 클로저, 그러니까 그 A의 페포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A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A가 서브셋이 되는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A의 슈퍼셋인 것들 중에서 클로즈드 셋들을 모두 다 인터섹션한 거,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의 흐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A의 작은 쪽에 이제 A의 인테리어가 있고, 그리고 A를 포함하는 쪽으로 이 A의 페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리마크를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A의 인테리어라는 거는 A에 포함되는 오픈셋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A의 클로저라는 것은 A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드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A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오픈셋을 지칭하는 거고, A의 클로저는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 중에서 제일 작은 클로즈드 셋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의에 의해서 A가 오픈일 필요 충분 조건이 A하고 A의 인테리어가 일치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A가 클로즈드일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A의 클로저가 일치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어, 그 다음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그 어,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이제 생각하는데 어, 만약에 Y가 X의 서브스페이스라면, 그리고 이제 Y에 이제 X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주었다면, 이때 Y의 서브셋인 A에 대해서 이제 A는 X의 서브셋이기도 하니까 어, A의 클로저를 X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A의 클로저를 Y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기준으로 A의 클로저는 어, 이 우변에 있는 이것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까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짚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당연히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기준으로 R하고 R2에서 몇 가지 예제를 직관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봤다라는 말은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정의 가지고 막 꼼꼼하게 살펴보다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AB의 인테리어는 뭐가 되냐? 그럼 이제 닫힌 구간 AB에 포함되는 오픈셋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요 끝점 두 개 이렇게 싹 뺀 요 열린 구간 AB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얘기는 그 A의 클로저를, 이제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A의 클로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맥락인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그 뭐랄까 그 요 요 파트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A의 인테리어와 A의 클로저의 어떤 뭐랄까 그 정의에서 나오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뭐 의미는 이렇다. A에 포함되는 것 중에 제일 큰 오픈셋이 뭐 A의 인테리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를 기반으로 정의만 가지고 그 어떤 서브셋을 딱 받았을 때 그 서브셋의 페포를 클로저를 생각한다든지 인테리어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클로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음,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별로 안 보고 이제 클로저 위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A의 클로저를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명제를 봤냐면 그 A 클로저를 구성하고 있는 이 X들이 실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X냐, 요 X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X의 임의의 열린 근방, 열린 근방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정의를 아예 해버리는 것 같은데, X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을 X의 근방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X의 임의의 근방 U에 대해서 이 U가 A와 음, 만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U와 A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U하고 A가 이렇게 공통을 갖고 있는 원소가 있다. 이렇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거의 이제 동등하게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두 개가 거의 이제 등가인 게, 베이시스 엘리먼트 기준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 위상 공간의 베이시스라면, 어, A의 클로저의 원소 X는 어, 그 X를 포함하고 있는 X의 임의의 베이시스 엘리먼트 말이 맞나? 그 X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베이시스 엘리먼트 B에 대해서 B하고 A가 만난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제 조금 증명 비슷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요 왼쪽이 이제 어, 그 영상에서도 이제 P하고 Q가 등가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대우 명제 가지고 막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X가 A 클로즈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 원래 X가 A의 클로즈 원소가 아니라면 뭐를 만족하는 걸 보이고 싶냐면 X의 근방 중에서 A와 만나지 않는 어떤 열린 근방이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 증명의 가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전체 공간 X가 있고 그리고 이제 A가 있으면 A 반은 그러니까 A의 클로저는 그 정의상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렸고요. 만약에 이 X가 A 바에 속하지 않는다면 A 바 바깥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 뭔가 요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A 바가 이 클로즈드 셋이니까 A 바의 컴플리먼트인 그 요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은 오픈 셋이 되는 것이죠. 오픈 셋인데 X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 셋이니까 X의 근방이 되는 거고 이 X의 근방은 A하고는 만나지 않는 뭐 그런 상황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가로쳐는 요 명제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요 역방향은 만약에 X의 열린 근방으로서 A와 만나지 않는 어떤 U가 있다면 어, 그럼 이제 이 U의 컴플리먼트인 음, U의 컴플리먼트인 이쪽 부분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클로즈드 셋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클로즈드 셋하고 인터섹션 어, 한 그런 클로즈드 셋을 포함한 그 클로즈드 셋의 인터섹션이 A의 클로저니까 그 A 클로저는 X를 원소로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영상에서는 리미트 포인트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서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는
어, X의 임의의 열린 근방 U에 대해서 U가 A와 X가 아닌 점에서 만나는 임의의 열린 근방 U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어, 그런 X를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A의 리미트 포인트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A의 프라임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문커스 책에서는 얘를 이제 그 드라이브드 셋, 뭐 도집합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영상에서는 뭐를 또 확인했느냐? A의 클로저는 A하고 A의 리미트 포인트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다. 요거를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증명은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했고요. 저는 조금 더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뭐그 A의 리미트 포인트 같은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기준으로 R에서는 열린 구간 AB가 있다면 그 열린 구간 AB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0하고 1은 리미트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팩트를 말하자면 A의 프라임은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가 된다. 그리고 B를 이렇게 n분의 1로 표현되는 수들을 담아하는 어떤 집합으로 여긴다면 어, 이 0이 제로가 B의 유일한 리미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도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이 조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상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제가 노트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 혹시, 만에 요약하려니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네,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보통 리미트 포인트가 그 매트릭에서는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해찬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0, 1 오픈 인터벌에서 사실 0 또는 1 같은 애들을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의만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소들도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에선 그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다른 제너럴한 상황에서도 되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도 지금 위상에서 정의한 요거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 음, 스페이스에서도 그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 걔를 거리 공간을 봤을 때도 그 안쪽에 있는 점들 역시도 리미트 포인트 중에 하나로 네. 정의가 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클로저가 A랑 A의 리밋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뭔가 사실 그렇게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 한정에서는 이제 전부 다 리밋 포인트들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좀 뭔가 이제 그게 딱 분리가 되면 A에 들어가면 그건 A의 원소고 리밋 포인트 이렇게 딱 이제 딱 분리가 되면 뭔가 이렇게 딱 그게 이거랑 이거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여가면서 해보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냥 뭔가 감이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A의 클로저에서 A를 싹 걷어낸 그 집합을 A의 경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계, 그러니까 리미트 포인트란 말보다는 경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0, 1 이렇게 딱 두 숫자가 아까 전에 케이스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경계. 네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얘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A의 클럽에서 A를 빼내면은 경계가 보다 작아질 것 같은데요. A가 오픈셋이면 그럴 텐데
A가 오픈셋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 맞는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경계 부분 집합이 되는구나. 예. 예. 네. 그, 순간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 클로즈드 셋을 그러면 경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도 근데 이게 또 이게 저희가 계속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게 다른 데서도 되나라는 게 조금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경계 그러니까 정의가 뭐였죠? 경계 정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제가 혹시 다시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가 바운더리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가요? 아직 그 네. 경계를 아직 정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뭔가 약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막 착각도 섞여 있고 해서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포함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클로즈드 셋의 한정에서는 이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클로즈 셋이 경계를 자기 자신 그냥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네. 직관적으로 바운더리 셋이라고 하면 뭔가 있는데 아마 정의를 좀 보면 좀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바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isolated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A 다시가 그 isolated 포인트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점을 빼고 그 임의의 네이버후드를 잡았을 때 인터섹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 다시를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어, A 프라임. 근데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그 심볼 자체는 프라임이라고 네, 많이 그쵸. 그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클로저도 있고, 그, 뭐라고 했죠? 그, 열린 그 버전을 이름이,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네,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거는 일단, 뭐, 이제 다시, 드라이브드 셋이라고 또 많이 디브라이, 부르는 것 네, 같아요. A의 드라이브드 셋. 네, 그렇군요. 아, 그게 공식 용어인가요? 드라이브 제, 데스지. 그렇게 부르는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잠깐, 문코스 책에서는 안 하나? 들어본 것 제가 같습니다. 본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전병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좀 네. 이제 영상에선 안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정의를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집합이, 그러니까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가 있고, 그리고 합집합 3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 3이라는 원소는 그 A의 isolated 포인트는 안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3을 포함하는 네이버후드를 살펴봤을 때 3을 제외했을 때는 그 A랑 인터섹션이 되는 임의의 네이버후드가 그 A와 인터섹션이 안 되는 그 스몰 그 볼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를 걔는 리미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스탠다드 유상에서는 네네. 예, 아래 스탠다드 유상에서는 리미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리밋 포인트가 안 되는 경우인 거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레퍼런스를 참고해 봤는데 그 뭐라 그래요?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아마 내부도 외부도 아닌 그런 건가요? 경계라는 의미가. 그래서 외부의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경계의 정확한 정의는 그냥 사실상 그 내부도 외부도 아닌 그런 거죠. 아,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예. 음, 그, 그러니까 A에서 빼줬다는 거죠. A라는 셋에서 exterior A도 빼주고 interior A도 빼준 그 나머지. 네. 아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걸로 표현을 하면 A 클로저 빼기 인테리어 A를 해주면 바운더리라는 얘기인 거네요. A 클로저 빼기 그러죠. 뭐 적어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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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네, 설명해 한번 주시면 써주시면 안 될까? 지금 아까 지금 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길 인테리어도 아니고 익스테리어도 아니면 그게 바운더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익스테리어는 보니까 A 클로즈드의 여집합이어서 오픈셋이고, 예. A 클로즈드의 여집합으로, 클로저 A의 여집합으로 보이고요. 클로저 A요? 그다음에 익스테리어가요. 익스테리 클로저 A의 여집합이요? 예. 예. 잠시만요. 요거 정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A에 포함되지 않는 놈들인데 이 A 그 저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저게 A에 포함되지 X-A의 원소들 중에서 예, A하고 만나지 않는 놈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얘는 그냥 그 봤을 때는 클로저 A의 여집합으로 동치인 거로 보여서 예. 그래서 아까 음, 클로저 A에서 인테리어 A를 빼면 그게 이제 바운더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아, 근데 그, 어, 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 클로저는 뭔가 채우는 거잖아요. A에다가 뭔가 좀 더 채워주는 거고, 그 A 인테리어 오브 A는 A에서 뭔가를 빼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채워준 거에서 가득 채워준 거에서 좀 많이 빼준 거에서 빼주면 그 나머지들이 다 바운더리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어, 음, 저는 우선 익스테리어 A가 오픈셋으로 보이거든요. 정의 자체가. 네네네네네. 네. 그런데 A에 속하지 않는 놈이니까 A하고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놈이니까 예. 음, 네. 네. 그래서 얘를 잘 쓰면 그 클로저 A에 하고 딱 여집합이 되는 놈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클로저의 그 컴플리먼트가 익스테리얼이라면 약간 그 인테리얼 버전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서 예. 어, 근데 네. 근데 제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거, 근데 얘는 일단 익스테리어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랑 그다음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면은 일단 그 A라고 했어. 그거에 컴플리먼트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아, 예. 어, 아, 진짜 A를 뺀 거인데 근데 지금 뭔가 제가 약간 직관적으로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은 약간
네, 이 부분이 약간 클릭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보이려면은 그 인테리어 A 바운더리 뭐 A랑 A의 클로저가 같다라고 뭔가 될 거, 얘기가 되는 네, 것 저는 같아요. 좀 그렇게 될 것 보이는데요. 같은데. 네. 우선 저 익스테리어 A에는 A의 인테리어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인테리어 A의 원소들은 저기서 빠질 거고 익스테리어 A에.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말고 인테리어에 있는 거 말고 클로저에 들어가는 놈들이 저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클로저에 있는 놈들은 항상 A랑 오픈셋을 잡으면 교집합이 있는데 쟤는 교집합이 없는 놈을 하는 거니까 걔까지 같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런 그 증명이나 이런 거 빼고 이제 사실 이제 그냥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셋이 있는데 거기에 바운더리라고 하면 네, 그 양쪽에 다 속하는 놈들이니까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 바깥쪽에 있는 놈들에 하고의 그 바운더리 쪽에 있는 놈의 오픈셋을 잡으면 어떤 오픈셋을 잡더라도 인테리어에도 있고 익스테리어에도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바운더리면. 어, 그 네. 제가 좀 괜찮을 만한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쨌든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좀 직관을 좀 보자면 여기 한번 제가 좀 써보고 싶은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 2차원에서 볼게요. 그 플레인에서 볼 이렇게 어떤 볼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점점점 표시한 곳은 이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안쪽은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점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isolated 포인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테리어 A가 무엇인지 좀 그려지고 바운더리 A가 무엇인지 따로 보고 그리고 A의 클로저를 다 보고 뭐 다 하면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좀 잘 안 그려졌으면 이게 하나는 밑에는 다 경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는 경계가 다 뚫려 있는 그러면서 안쪽은 다 채워져 있는 그리고 밖에 한 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 거죠, 밖에. 뭐 이걸로 했을 때 혹시 왼 좌변과 우변이 다 맞아 떨어지는지 그거를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셋 A를 먼저 지금 설정을 한 건데 이 네. 셋 A라는 게 지금 그 2차원 R2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오픈 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볼을 잡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반 쪽 밑에는 그 경계선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그거 점점점점점 한 거는 그 경계가 다 뚫려 있고 그러면서 안쪽은 다 있고 가득 채워져 있고 또 바깥에 이렇게 한 점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A라고 잡았을 때 이걸 가지고 인테리어 A와 그 바운더리 A 따로 따져주고 뭐 A의 클로저를 따져주고 했을 때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거를 지금 R2에 스탠다드 이상을 줬을 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뭐, 그러면 제가 한번 대신해서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일단 뭐, 잠시만요. 유니서클 중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편하게 뭐, 2,0 뭐, 이 정도로 네, 잡아놓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셋을 뭐, A라고 할 때, 이러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인테리어 A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 인테리어 A의 정의가 그러니까 인테리어 A의 정의가 정확한 정의가
이걸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합집합한 거네요. 오픈셋을 합집합한 건데 그 A 안에 들어있는 오픈셋들을 합집합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가요? 그냥 네, 이, 맞습니다. 네, 이게 인테리어 같은데요. 네. 네. 그다음에 뭐 클로ዥ를 생각해 보면은 클로ዥ는 어, 플러스 음, y제곱은 1과 같거나 작고 하고 더 점 2, 0을 합집합하면 클로즈 아닐까요? 예. 음. 객관적으로 뭔가 그, 그,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일단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게 더 포함이 안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따지고 싶은 게 결국에는 그 좀 직관적으로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은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을 찾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을 찾고 싶은 건데 그리고 특정 점이 클로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거는 그 영상 중간에 있었던 그 프로포지션 있잖아요. X의 임의의 근방이 A와 만난다.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은 딱 잘 되는 것 같아요. 임의의 점과 만난다요? 아, 그러니까 거기 그 어디 있는 프로포지션 2에 있는 네. 그, 그 프로포지션 2의 A나 B 뭐 특히 B 같은 거 이용하면은 쉽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 경계는 다 포함을 시켜야죠. 왜냐면 동시에 어, 그러니까 일단 안쪽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우리 경계는 아직 모두가 정의하진 않았으니까 아, 경계는 조금 경계할까요? 못 찾게. 네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예. 클로즈가 셋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경계는 그 경계 그 정의가 아니라 저 위에서의 저 점들을 체크해보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 예, 아,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 되는 네. 거를 말씀 주신 거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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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아무거나 딱 잡았으면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반드시 A랑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클로즈에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모든 베이시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역시 그 점 자기 자신에서 만나니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딱 동떨어진 그 점 얘기하시는 거면 네네네. 그 점을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그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점 자체가 A니까 무조건 만나잖아요.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동떨어진 점을 만약에 X라고 칭하면은 그 X는 A의 원소니까 자동으로 A랑 만나는 거죠.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 예. 네네. 말을 약간 그 제가 뭐지 그 알파벳을 막 섞어서 써서 조금 그러니까 헷갈리신 것 저도 같은데. 그 의문점을 가지려다가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수긍은 갔는데, 그러니까 그 볼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포함하는 그 볼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일단 점 자체는 중심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오픈 볼 안에 있는 한 점이잖아요. 근데 그 점은 원래 A 안에 들어 있었던 점이니까. 그래서 네네네. 인터섹션은 그냥 거의 트리비얼하게 그냥 네.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므로 A가 원래 갖고 있는 점은 그냥 뭐 체크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클로저에 든 원소다. 이렇게. 아, 아, 그쵸, 그쵸.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면, 근데 네. 네, 이런 센스라면 내부도 다, 그러니까 그 내부라는 게 그 원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점들도 다 자명하게 다 인터섹션이 있는 거죠. 볼 크기 상관없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어, 아, 또 든 생각은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점들도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도 체크해 봐야겠죠. 네, 뭐 그런 점들이요. 음, 만약에 이 점을 X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모든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얘랑 얘가 지금 A인데 A에 이게 공집합이 되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어 그 클로저 원소가 클로저의 아니다. 원소가 아니죠. 네. 네, 그 임의의 점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만약에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이만해 버리면 어떡하죠? 임의의 베이시스 엘리먼트인데 어떤 하나의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저렇게 커져 버려가지고 포함해 버리면 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클로저의 원소가 아닌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안 네네. 만나는 걸 하나 이상 잡을 수 있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지금 한 작업은 그냥 인테리어와 클로저를 좀 임의의 어떤 셋을 만들어 보면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데 네네. 혹시 지금 네네. 그 생각이 안 든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바운더리를 영상에서 아직 정의하진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저는 리미티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리미티드 포인트 정의 자체가 그 내부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리미티드 포인트에서 그 내부에 뭐 인테리어 같은 점들을 도려내면 그게 바운더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예시를 보니까 저 떨어진 이콤마형 저 점은 리미티드 포인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운더리를 정의하면 또 바운더리엔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승민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쿠마 영이 예, 쟤는 바운더리이긴 한데 예, 리미트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런 가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운더리 포인트는 뭐 그 리미트 포인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가? 왜냐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그 바운더리 포인트는 그러니까 2,0에 들어있는 건데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라는 거에 근데 그 리미트 포인트는 안 되니까요. 근데 바운더리 포인트가 리미트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기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점들도 오픈 인테리어 A에 있는 점들도 다 리미트 포인트니까 이 지금 그 예시로 들어주신 저 원 그 디스크의 내부에 있는 점들도 전부 다 그 R2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다 리미트 포인트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뭐 확실히 이게 발레가 되네요. 왜냐면 바운더리는 그러니까 약간 인테리어를 포함하지 않는, 일단, 물론 그건 나중에 정의를 하면서 네, 그렇겠지만 봐야겠지만, 아까 이제 근데 최초에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정석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인테리어도 아니고 외부 그 익스테리어도 아닌 놈이 바운더리다 그런 아, 개념하고 따져보면 지금 이 단위원의 둘레랑 단위원의 경계하고 점 2.0 그거 정도가 바운더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서 생각은 처음에 리미티드 포인트 정의하는 걸 볼 때, 이거 뭔가 바운더리를 생각하기 위한 밑작업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결국 약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뭔가 바운더리랑 좀 다른 양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좀 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위해서 뭔가 이걸 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그 A 클로저를 봤을 때, 그 A에다가 A 리밋 포인트를 다 더한 걸로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A 클로저를 생각할 때, 어, A와 A 그 바운더리를 포함시키면 과연 A 클로저이 될까? 아, 그거는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좀 그려지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저희들이 봤던 거로 보면 저는 그 지금 말씀 주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A에다가 A의 바운더리를 다 합집합을 해주면 A의 클로저가 될 거다. 물론 A의 바운더리랑 A가 교집합은 있겠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집합을 해주면 걔가 A의 클로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를 토대로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영상에서도 그 최현직님이 그 클로저를 A 합 유니언 뭐 A 프라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 저런 바운더리가 A 프라임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관적으로 처음에. 근데 사실은 저 이코마형 같은 점은 A 프라임에 있는 게 아니라 A에 있어서 클로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합치는 단계에서는 뭔가 같아지는 그게 생기는데 합치기 전에 유니언 하기 전에는 이게 교집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 리밋 포인트랑 그 클로저, 아니, 그러니까 바운더리? 바운더리라는 게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근데 A와 함께 유니온 하려고 하면 그때는 뭔가 좀, 같아지는 게 아닐까. 아, 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밋 포인트 다 더한다고 해서 A 클로저리, 그것도 맞네요. 제가 좀, 음, 이제 천천히 정리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예시가 뭘 따지려고 했던 거였죠? 지금 인테리어 A와 A 클로저까지는 따졌는데, A 바운더리까지 이제 가려고 했던. 아, 그 전에 질문이 그거 아니나요? 그 A의 클로저의 여집합이 익스테리어랑 일치한, 야, 그거 확인하는 거였나?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그쵸, 그쵸. 같아요. 그러면 정작 그 익스테리어는 네, 이상적인 바운더리는 아직 아무도 정의 안 했. 네. 익스테리어는 그 저거에 따른 그 정의에 따르면은 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보다 크고 빼기 2.0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점 2.0. 제가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음, A를 제외한 A를 제외한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죠. 이거 A의 그냥 여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한마디로 뭐 한 X라고 해버리고 A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X와 어떤 셋이 존재하는 음 근데 이제 그 오픈셋은 지금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R2는 좀 그런데 근데 이 정의를 해보면 아까 손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A 클로저의 컴플리먼트의 정의하고 딱 맞는 것 같긴 한 게 그 프로포지션 2 이용해가지고 딱 동치로 되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이거 네. 예, 그거 아니면 뭐 그 뭐냐 그 A 그 프로포지션 2의 A나 뭐 B나 뭐 관계없는데 아무튼 예, 저 명제 가지고 따져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그냥 참고용으로만 제가 여기에 잠깐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뭐, 바운더리의 정의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X를 포함하는 그 네이버후드를 이제 UX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그 A와 어떤, 어, 어떤 X의 어떤 네이버후드가 A랑 겹쳐야 되고, 그쵸? 겹쳐야 되고, 그리고, 어, X의 네이버후드랑 A의 여집합이랑 겹쳐야 되는. 근데 여기에 for 이렇게 적혀 있네요. for 모든 이거에 대해서.
네네네. 이렇게 이게 제가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에서 바운더리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앞에 B, 에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BD요, D. B, 바운더리요. B예요? 아, 네, 바운더리, 네네. A의 바운더리. 예. 네네. 한마디로 좀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A라는 게 근데 A라는 게 제가 일단 근데 약간 헷갈리는 거는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A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만 저희가 좀 직관을 한다면,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느낌상 뭐 저기에 집합을 어떻게 잡든 간에 A의 바운더리라는 거는 뭔가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 그런 관점으로 그 위에 적혀 있는 좀 정의를 좀 뜯어보면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저 첫 번째 조건의 뜻은 어, 어떤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이 A랑 겹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일단 얘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얘는 지워놓고 예를 들어서 X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A의 모든 오픈셋이 A랑 겹쳐야 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X를 어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이 그러니까 A의 뭔가 바깥 익스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있는 놈을 잡아버린 순간 걔의 오픈셋은 반드시 뭔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도 존재할 수 없고 얘는 일단 뭔가 바깥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용어 기준으로 보면, 요 바로 위에 용어 기준으로 보면, 네네 X는 A의 익스테리어에 속할 수 없다. 이걸 라는 말씀해 주시는 음, 거죠. 예, 그쵸, 그쵸. 그 지금 그 1번이 네. X는 A의 익스테리어면 안 된다. X는 익스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다. 네, 네, 네.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네, 네, 네. 그 바로 위에 정의랑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2번이 그 X는 인테리어 포인터가 아니다. 막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네. 그 정의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그런 예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그 인테리어의 정의는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합집합인데 합집합인데 그 얘네들이 그 A 안에 있는 뭐 이런 뜻인데 대충 보면은 그 2번이 지금 A의 여집합과 반드시 겹쳐야 된다?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모든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이 A의 여집합이랑 반드시 겹쳐야 된다.
어디 그러니까 주지? 네. A의 서브셋일 수 없다. A에 실수 없다. 네, 네.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UX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UX는 A의 서브셋일 수 없다. 음, 이렇게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서 이 X는 인테리어의 원소가 아니다까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죠? 그거 약간 좀 말을 해야 되는 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네. 혹시 계속 그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저는 지금 바운더리를 어떻게 그냥 이 식들 같은 거 보기 전에 정의를 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집합에 이 전체 집합 X의 부분 집합 A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운더리면 저 그, 점점점점 찍어놓은 경계를 바운더리라고 볼 거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온전하게 클로즈돼서 다 실선이든 아니 점이든 반은 실선이고 반은 점이 점점이고 이래도 어쨌든 저 경계로 보이는 놈들은 그쪽 놈들이니까 걔를 어떻게 정의하면 바운더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놈들을 바운더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경계라는 놈은 원래 양쪽에 다 보는 놈들이잖아요. 벽의 경계선에서 보면 안쪽에서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고 바깥쪽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예, 경계에 있는 놈들은 거기에 그 어떤 오픈볼을 잡으면 안쪽에 있는 놈이든 바깥쪽에 있는 놈이든 다 겹쳐야지 경계에 있는 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에 있는 놈들은 안쪽에만 오픈볼을 잡을 수 있고 외부에 있는 놈들은 바깥쪽에만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하고는 좀 다르니까 예, 걔를 그렇게 좀 정의를 저런 식으로 해놓은 게 아닐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전병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딱 점 하나 떨어져 있는 놈이 딱 여기에다 하나 더 더해진다면 예, 걔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바운더리 보통 생각하는 바운더리는 아니었지만 걔까지 바운더리로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바운더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정의를 저런 식으로 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는. 어, 저기 정 선생님 아까 하던 얘기 그냥 조금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면 그 저 동그라미 2번 친 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네, 저기 그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UX가 임의의 X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그 오픈 셋이니까 그 그러니까 X가 인테리어 A의 원소라면 그 인테리어 A는 X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인테리어 오브 A는 A의 서브셋인 오픈 그 네이버후드가 되는 거니까 그 저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X가 인테리어 포인트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네. 잘,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일단, 인테리어에 들어있는 그 점 하나를 고르고 나서 충분히 오픈볼을 작게 잡아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픈볼 작게 잡은 거는 인테리어 A에 들어있는 건데, 어, 아, 어쨌든 A의 여집합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 볼은. 근데 그렇게 저거를 체크하려면 모든 볼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이랑 그 인터섹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작은 볼, 인테리어 안에 있는 적당한 그걸 잡아가지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설명하다가 또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인테리어 오브 A 자체가 X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니까, 그리고 A에 포함되는 오픈셋이니까
조 여집합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네네네. 네, 2번은 네. 그리고 1번도 매 한 가지 아닌가요? 사실. 네, 네, 네. 네. 그 1번은 제가 저게 클로저 정의랑 완전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클로저에 포함되면서 인테리어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로저 차집합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운더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인테리어랑 바운더리를 유니온하면 클로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클로저, 차집합, 인테리어와 바운더리 이렇게 정의하면 딱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표현 방식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약간 엮여 있는 그 관계를 그 정의를 잘 이렇게 문법을 잘 지켜서 보면 사실 직관적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문법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바운더리를 저렇게 정의하면 그 A의 클로저를 우리 그 뭐냐 A하고 A의 그 리미트 포인트들 다 모아놓은 그게 A의 클로저였는데 그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운더리를 저렇게 정의하고 나면 A의 클로저를 그 A의 인테리어하고 A의 바운더리하고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조금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의문이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클로저이라는 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 전부 어떤 A 아니면 A의 컴플리먼트 아니면은 X를 포함하는 오픈셋 이 정도인데 그 클로저이 일단 그 뭔가 그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클로저를 어떤 제가 아직 좀잘 제가 갖고 있는 그냥 클로저의 직관은 그냥 그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 그냥 한 이 정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직관을 갖고서 여기에 클로저 셋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말씀들인지를 잘 사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느끼기에는 김승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그라미 1번이 지금 화면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 그 영상 내용의 프로포지션 2하고 엮어가지고 저게 그 클로저를 딱 규정하는 클로저의 원소들을 딱 정해주는 그런 조건 같거든요.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A번 딱 보면은 네. 그 아까 그 1번하고 딱 똑같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이제 음, 그 그러니까 그 클로저를 그 의미적으로 A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드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그 의미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거를 요 프로포즈 2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랑 같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명제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증명하고 집합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면에서는 요 프로포즈 2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클로저 바라볼 때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이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탑다운 방식 같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겼는지를 못 보는 반면, 근데 저렇게 프로포지션으로 보면 일단 체크, 하나하나 원소를 가지고 정의를 했다 보니까 그 체크할 수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이라고 하면 일단 클로즈 인터섹션을 무한히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클로즈드 셋에 대해서는 그게 잘 정의가 교집합을 하는 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데 일단 무한번 이게 셋을 무한번 교집합을 해야 된다는 거. 모든 클로즈 셋들을 다 교집합을 해야 된다는 거. A를 포함하는 모든 클로즈 셋을 다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수긍은 가는데 근데 직관적으로도 나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원소 단위로 봤을 때는, 이 도대체 그래서 그 셋은, 클로저 A라는 셋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저 프로포지션이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저는 그 선형대수 할 때도 유사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형대수 공부할 때 그 스팬 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서브셋 A가 주어졌을 때 A로 스팬한 거. 근데 이제 스팬한 공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A를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게 A로 스팬한 공간.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A로 스팬한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를 물어보면은 그 의미 가지고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실제 A의 1차 결합들을 담아놓은 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증명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약간 뭔가 기시감이 드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정의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클로즈 할 때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그 바운더리 할 때 하고, 그 X의 범위가 좀 다른 게, 클로저에서는 X가 A 클로저에 속하는 놈이고, 아까 바운더리에서 X는 라지 X에 속하는 놈이어서,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약간 이해 못했는데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지금 그 바운더리 A 하실 때 1번 있잖아요. 네, 예, 저기 X하고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클로저하고 예, 거의 이제 같은 의미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클로저 여기에 X는 클로저 A에 속하는 X가 아니라 예, 그 전체 집합 X 캐피탈 X에 속하는 놈이라 아, 그쵸. 예, 예. 이게 다르죠. 그런데 비슷한 말 아닌가? 그, 요 프로포지션 2에 있는 X도 그 전체 공간 X에 있는 것들 중에서 A 클로저에 들어가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그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서 약간, 예, 그렇겠네요. 예, 그쵸, 그러네요. 그쵸. 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 옆에 있는 건 사실상 그냥 모은다는 뜻이. 네, 예. 네, 네. 음, 같은 거고. 정확히 같은 말씀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은 요게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얘네, 잠시만요. 지금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좀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희가 아직 뭐 익스테리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히 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저희 기대수 기준으로는 일단 이렇게 표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맥락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의 어떤 정의를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 바운더리는 클로주얼이면서도 그러니까 A의 클로주얼이면서 A 컴플리먼트의 클로주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정확한 것 같고, 아까 사실 저는 그 2번을 그 A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맥락에서도 괜찮은 해석 같기도 해요. 그 지금 쓴 게 아주 정확한 정의인데 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생각해 동그라미 1번부터 생각해 보면 결국 A의 바운더리는 A 클로저에 있는 것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바운더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해석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 예시랑도 잘 맞아떨어지고 동그라미 2번을 X는 A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음,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걷어낸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물론 아까 방금 써놨던 그 정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A의 클로저하고 A 컴플리먼트의 클로저의 교집합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로저를 어쨌든 A에다가 가득 뭔가 채운 거잖아요. 채웠고 근데 A 컴플리먼트도 클로저를 했으니까 채웠잖아요. 이 채운 것들 사이에 교집합으로서 그 바운더리로 볼 수 있고 근데 인테리어는 뭔가 빠진 거잖아요. A의 인테리어는 A의 인테리어는 빠진 거고 A의 컴플리먼트도 빠진 거니까 그 빠진 것들 사이에 다 아닌 거.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A의 컴플리먼트에도 클로저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A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아니면 그냥 A의 인테리어 안에 안 들어있다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A의 인테리어에도 안 들어있고 A의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에도 안 들어있고 뭐 이런 식인가요? 네,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둘 다. 네네. 네네.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정 선생님께서 저렇게 집합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를 인테리어 버전으로 써주시면 어떻게 인테리어 될까요? 버전을 잠깐만요. 네. 일단은 다시 조금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만약에 유니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테리어과 그 여집합의 인테리어를 유니온 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인테리어 유니온의 컴플리먼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테리어, A의 인테리어과 네, A의 여집합의 네, 인테리어. 네. 그거 두 개를 합친 거에 안 들어있는 거.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어, 그러니까 X는 들어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 오른쪽 집합들을 잘 적어내면. 음, 한마디로 그냥 이 말씀이신 거죠? 잠시만요. 음, 음, 이 정도로, 네, 네, 네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깔끔하게 예쁘게 뭔가 청소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정의가 하나가 제가 지금 책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여러 개로 또 만들어냈네요. 네, 머리를 네, 이제 싸면서. 그러니까 괜찮은 정의를 하나 세우고 그걸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청소한 느낌. 물론 다 이퀴벌런트 하겠죠, 결국은. 네,
어, 일단 조금 귀찮긴 한데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 A라는 집합에다가 또 점이라는 거를 해버, 해버려서 또 직접 관찰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A라는 걸 하나 추가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저 점 A는 어떻게 이제 파-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얘를 그냥 뭐 X라고 해버려야겠죠? 그래서 X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A로. 그러면 얘를 빨간색 점으로 일단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좀 편의상. 뭐 한 이쯤으로 해놓고서 혹시 저 점이 바운더리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얘는 네, 얘는 지금 A의 원소입니다. 근데 얘가 바운더리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진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클로저에 들어가면서 인테리어에 안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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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저에 들어가는 건 자명하잖아요. 왜냐면 클로저가 A를 포함하는데 A 안에 저 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인테리어 안 들어가는 것도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픈셋은 원소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운더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점은 A에 포함이 되는 거고 클로저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만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얘를 또 만족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과연 그 이것도 만족을 하느냐 클로저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죠? 그런 거라면 그 프로포지션 2번에 A를 써서 클로저에만 집중을 해서 일단 A의 컴플리먼트라는 셋이 있는데 그것에 클로저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프로포지션 2에 A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그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일단은 공집합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A 컴플리먼트의 원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 A 컴플리먼트랑 겹치겠네요. 네네. 그 가운데 점만 빼면요. 그 중심 점만 음. 빼면요. 그럼 저런 것도 다 바운더리겠네요, 사실상. 그쵸. X는 그냥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예시를 음. 확인해 보는 거라서 결국 뭐 되는 건데 좀 더 직관적으로 논리적인 직관? 논리적인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직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인 것 같은데. 아, 정의상, 그리고 네네.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아, 네, 먼저 말씀하시는. 아, 그 지금 바운더리 그 A는 저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즉 저 말은 집합으로서 표현을 하면 그냥 바운더리 A 왼쪽 좌변은 바운더리 A는 우변은 A 클로저 인터섹션 A 컴플리먼트 클로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집합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왼쪽도 집합, 오른쪽도 집합. 그리고 그 인테리얼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들어있지 않다니까 그러면 바운더리 A의 여집합. 바운더리 A의 여집합은 인테리얼 A 합집합, 인테리얼 A 여집합. 이렇게 집합적으로, 뭔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마치,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저희가 그 집합을 해서 표현을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원소 단위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네, 네. 네, 그것처럼 바운더리 그 시어럼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한마디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제가 좀 대신 적어보면은 그냥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에는 그냥 이거이면서 뭐 그거는 네네 네, 일단 왼쪽 그거는 바운더리 A가 될 거고 네 이퀄 바운더리 A가 될 거고 그리고 밑에 거를 적기 위해서는 일단 아니다잖아요. X가 들어있지 않다잖아요. 네네 뭐 여집합을 취해줬을 때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네 그쵸. 그렇게 두 가지로 적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뭐 그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음, 만약에 어떤 레퍼런스를 맨 처음 이제 딱 폈는데 바운더리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게 하면서 너무 그게 결론적인 거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목을 배울 때도 맥락에 따라서는 마치 저런 상황처럼 처음에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교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저자 그 방식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게 동치가 되면 사실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시작하는 지점을 어쨌든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볼 때, 티어럼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잘 쪼개봐서 좀, 좀 이해를 해볼 자신의 관점에서 좀 이해됐다는 느낌을 받게끔 할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근데 좀 불편한 점은 당연히 일단 집합의 언어로서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경우는 너무 토폴로지고 일단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스탠다드 그 유주얼 토폴로지라는 어쨌든 그 R2 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 심리적인 안정적인 느낌이 지금 드는 건데 사실 좀 더 되게 추상화된 버전을 보면 중간에 약간 초록색 색칠한 것처럼 느낌이 바로 뚝 떨어진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그 개념을 볼 때. 근데 그때는 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직관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토폴로지를 볼 때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 방파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뒤에 그 스탠다드 유주얼 토폴로지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약간 방금 저희가 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느리긴 한데 어떻게든 저희만의 어떤 유의미한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어떤 일반화시킨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운더리에 대해서 물론 저희 영상에서는 이제 뭐 인테리어만 다루기는 했지만 어떤 바운더리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익스테리어 뭐 그런 얘기들 클로저를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약간 그냥 제가 느껴지는 직관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머릿속에 뭔가 어떤 종합된 느낌은 뭐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뭐 안에 어떤 그 A라는 सब셋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있겠죠. 그래서 뭐 있겠고 그리고 얘네들 다 점인데 너무 동그라미 같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데 그 얘네들도 다 A의 원소들인데 여기에서 뭐가 바운더리냐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빼고 전부 다 바운더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직관적으로 했던 거랑 보면은 인테리어는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클로저 단정지 씌운 다음에 인테리어 제외한 거다. 그렇게 말이 편한 거, 마음 네? 편한 것 네? 같아. 아, 그러니까 그냥 인테리어 제외한 거다라고 하면 그림에 의존해서 말하면 뭐 불편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거를 같이 고려하자면 클로저 그러니까 발을 씌운 다음에 인테리어를 제외한 게 바운더리다. 이렇게 말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말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 경우에는 네. 그냥 A 원소들만으로 그 바운더리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속적으로 그리신 거랑 오른쪽에는 점으로 그리셨잖아요. 근데 네네. 왼쪽에 어떤 몇 개 점을 뺀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클로저를 구성하려면 또 필요해질 테니까, 이런 느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 경우에는 좀 그 음, A보다 A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네요. 혹시 뭐 말씀하신 더 게 나아가서 뭐 그 약간 유리수 점들 그러니까 알투에서 유리수 점들 쫙 모아놓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네, 발을 꼭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 A의 인테리어를 제외한 거. 네네,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어, 어, 그, 잠시만요. 물론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또 해보면은, 빼기, 이거 아까랑 똑같은 말이네요. 잠시만요. 네, 아닌가? 네, 아까 했던 말. 네, 네,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였나요? 아까?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그 인테리어 A 자체가 집합이고 그것에 네, 그렇게 네. 네. 일단, 지-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 뭔가 뭐 영상을 볼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나 오늘 생각 든 게,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토폴로지가 어떤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저 방금 정선님이 그리신 케이스도 그렇고, 이게 저 A에서 클로저를 취할 때는 저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저 테두리를 다 채우잖아요. 근데 저렇게 오른쪽처럼 분리되어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채우는 게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에 따라서 뭔가 리미티드 포인트도 달라지고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 느껴지는 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스터디랑 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철학적인 감상이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어, 그런 버릇? 그런 게 있었는데 해보니까 뭔가 철학적인 감상은 딱히 아직 없지만은 그림을 갖고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약간 머리를 맞대고서 어떤 직관적인 그림을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정의를 하면서 그려내고 원하는 그림을 판단해보고 하는 이게 되게 그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한 직관이 아닐까. 약간 좀 이런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오늘 조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해보면서. 그림 그리면서 좀 정의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무슨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스터디를 좀 하면서. 그 마음에 샘솟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뭐랄까 막 바운더리 생각하고 막 리미트 포인트 열심히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맨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막 이거 이게 음, 어떤 거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네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저로서는 이제 뭐 해석학 같은 그런 미적분 얘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미트 포인트는 왜 이름이 리미트 포인트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네. 우리가 아까도 바운더리 가지고 엄청 오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바운더리를 왜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이제 중간중간에 들면서 돌이켜 보건데 바운더리에서 맨날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맨날 안쪽 그 인테리어에서 뭐 미적분할 때 인테리어 점에서 맨날 뭐 미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뭘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감상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 바운더리 하면은 사실은 제일 떠오르는 거는 그 다변수 그 어떤 벡터 쪽 가서 다변수 벡터 해석 미적분학 쪽에서 이제 저희 라인 인테그랄이나 아니면 그 뭐 그린 스여럼 뭐 이런 거 약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바운더리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떤 닫힌 곡선 뭐 그런 거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그쪽에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의역과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을 좀, 네,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일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하면서 이거 어쩌라는 거야라는 질문을 사실은 계속 내심 품고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어쩌라는 거야라는 질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었 이번 주에서 구체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근데 해소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A랑 클로저 이 관계를 보고서 이게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껴졌던 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X는 그냥 좀 대충 가정해 놓고 A라는 게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A에 가장 가까운 오픈셋과 클로즈셋을 찾는 그냥 과정이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에 가장 가까운 어떤 오픈셋 그리고 A에 가장 가까운 어떤 클로즈셋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근사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A는 오픈셋인지 클로즈셋인지 일단 모르는 어떤 얘가 뭐 오픈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클로즈드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A와 거의 가장 근사한 마치 A를 오픈과 클로즈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픈셋과 클로즈셋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약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집합을 갖고서도 그거랑 비슷한 오픈셋, 클로즈셋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영상 초반부에 시작할 때 문을 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시간에 뭐 그 뭐 오픈셋과 클로즈드 셋을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뭐 이야기라는 얘기를 유사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말이 그 말.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얘기 나눴던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혹시 페퍼라는 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페퍼. 저는 전혀 클로저라는 거랑 이렇게 서로 느낌이 안 와닿아서 내부는 느낌이 딱 와닿는데 페퍼라는 건 그 패가 그 닫혀 있다라고 할 때 그 패를 써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예, 그 패곡선 할 때 패겠죠? 예, 그쵸. 그런데 제가 읽어봤던 한국어 수학 책에서도 종종 저 용어가 마음에 안 드시는 저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갓팀 뭐 이런 식으로 쓰자는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예. 아무튼 그 한국어 수학 책에서는 맨날 페포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 용어의 느낌은 전혀 안 나죠. 아니, 예, 저 단어를 보면 되려 더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잡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더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어서요. 그 용어에 관해서 좀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 가르치는데 막 연립할 때 연은 뭐냐? 왜냐면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연립이. 물론 연립 방정식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혹시 추측을 해본 거예요, 학생이. 그러할 연인가? 이 연립할 때 그러할 연. 그리고 대수할 때 그 대는 뭐냐 했을 때 저는 은연중에 그냥 큰 대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예요. 대신할 대. 그래서 말이 되죠. 제가 아, 그리고,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 방금 찾아보니까 저 포가 감쌀포 이런 뜻이래요. 네, 근데 저는 페포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의미상 다 한자 뜻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오히려 뭐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 한자로 그렇게 이름 붙인 거 이게 이상한 이름들이 좀 있잖아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자 뜻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런 시도는 한 거잖아요. 이름을 잘 붙이려고 하려는. 그리고 오늘 약간 오픈셋? 약간 바운더리?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미적분학이랑 좀 짓는다면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그 인테리얼에서 그 미분을 해주는 거고 그 오른쪽 식을 보면 바운더리에서 값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바운더리 포인트를 다 모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뭔가 뭐 리밋 포인트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온 게 아닐까. 여기서 그 함수 위에서 공간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추가시키기도 하고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 점들은 뭔가 빼버리고 싶기도 하는데 정의역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빼고 집어넣는 그 과정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추상화되면서 이런 개념이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 용어, 개념들이 좀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인테리어과 좀 저는 바운더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와닿았습니다. 저도 음, 그 전명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음, 없으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